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의 김성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전거래일의 낙폭을 조금 만회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붕괴되지 않았다, 아주 잘 될 것이다 라고 다소 낙관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달랬는데요. 그 기대감에 뉴욕 3대 지수는 0.8에서 1%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출발한 오늘 뉴욕 증시는 현재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코스닥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0.53% 오르면서 2092선에, 코스닥은 2.74% 오르면서 729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랜만에 그래도 조금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줬는데, 자, 이것을 추세 전환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할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빨간불 켜는 투자 노하우까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더센 투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시간이 늘 짧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생기시면요.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한 모든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 상담 꼭 많이 이용하셔서 도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자는 꼭 먼저 예약하셔야 된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함께할 오늘의 전문위원 소개해드립니다. 증권방송의 살아있는 신화, 투자의 진수를 보여준다. 예병군 자문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지내셨죠? 미모가 날이 갈수록 네. 화사해지고 계십니다. 그런가요? 예, 봄이 확실히 왔고 네, 네. 이제 뜨거운 계절이 오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낍니다. 네. 반팔이세요? 네. 안 추우세요? 괜찮습니다. 예. 네. 그런데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지만, 지난 시간에 그 제약바이오주 좀 주목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좀 흐름이 좋더라고요. 예. 미래 산업이니까요. 네,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꿈꾸는 산업이잖아요. 네. 앞으로 가장 관심 있는 쪽.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늘 통신 관련주들도 또 많이 뛰었는데, 네, 네. 제약바이오도 미래 산업이라고 보시는 네.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관심이 있는 쪽, 그것이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누구나 꿈꾸는 거죠. 무병장수 시대. 그렇죠. 예, 그걸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는 절대 네. 사그라들 수 없는 섹터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시장에서 그런 반응들이 또 나오는 거고, 그런 점들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경제TV에서요. 네. 오이솔루션이라는 예. 종목을 되게 오늘 상한가를 갔죠. 네,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오이솔루션이 광트랜시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네. 광트랜시버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때 오이솔루션 가격이 한 15,000원 정도 했어요. 오늘 지금 57,700원으로 네, 종가 네. 마감이 됐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이건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적자가 나더라도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트랜시버라는 게 우리 이 말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네. 전기 신호를 또 말소리로 바꿔주는 거고. 네. 스마트폰이나 전화기를 사용하면 다 트랜시버를 사용하죠. 네,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유일하게 스마트 트랜시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게 미래 산업이었잖아요. 예, 결국은. 예. 스마트 트랜시버는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음성 인식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망이 전체적으로 교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부품으로 들어가는 게 스마트 트랜시버, 광 트랜시버라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네, 수밖에 네. 없겠죠. 그러면 기대감도 생기는 거고. 네. 야, 이 종목이 지금 참 오늘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 게요. 예. 그때 15,000원대 이 종목 정말 꼭 들고 가셔야 된다 이랬던 종목이 오늘 보니까
엄청나게 뛰어 있어요. 그때 만약에 이 서울경제TV 방송 보셨던 분들이 가지고 계셨더라면 오늘 정말 많은 수익 보셨겠네요. 그렇죠. 예. 그때도 또 좀 많이 올라왔었어요. 사실은 15,000원대에서 25,000원까지 금방 올라왔었는데 네. 그게 실적 때문에 좀 많이 빠져 있다가 최근에 보니까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내려지는 이게 네네. 올라갔다 자랑이 아니고요. 이건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일을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올라갔다는 걸 뭔 시사를 하느냐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시사하고 던지느냐. 교훈적 내용은 뭐냐. 네네. 결국은 뭐냐면 미래 산업에 투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미래가 가치가 명확한 산업들. 네. 거기에 투자하시면 손해보실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아무리 길어도 사실 우리가 내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예. 사실. 저희가 예측할 뿐이지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내일은 이렇다, 모레는 이렇다. 이거는 예측이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미래 산업은 이러이러해질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그렇다고 이걸 몰빵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집중 투자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내 포트폴리오에서 미래 가치가 있는 것들 통신주 담아놓고 그다음에 그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미래 가치가 있는 쪽 담아두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이 결국 가치를 발휘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갖다 주더라는 얘기죠. 네. 그걸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래 산업의 가치에 투자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잠시 후에 나눌 또 이야기와도 연관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더 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한 상품의 권유 또는 모객행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요,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공포가 조금 전 세계의 경제를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소매 지표도 예상보다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매 지표가 0.2%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0.2% 하락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또 중국의 경제 생산량도 좀 기대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미국의 소매 지표도 좀 실망스러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아직 장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어제 뉴욕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발언을 한 뒤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무역 협상이 성공적이었는지는 3, 4주 뒤에 이제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협상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상황입니다. 또 트위터에 적절한 때가 되면 중국과 합의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중국과 약간의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무역 협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사소한 다툼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어떻게 될지 또 중국이 아직은 합의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재협상을 위해서 조만간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과 미국의 의견이 아직 매우 크기 때문에 연말까지 협상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불확실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적인 발언을 하면서 증시는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요.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지만 미국 국채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공포에 상승 랠리를 나타냈던 이제 국채값이 이날 안전자산의 선호가 좀 물러나고 위험 자산의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살아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이제 또 방금 나온 기사에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또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채권 시장의 다음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무역 협상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채값이 2.4%에서 2.5%의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이제 향후 한 12개월 현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대를 웃돌 것이다라는 예상이 21%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지금 이제 나오는 소식도 있으면 또 바로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짚어보고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 이어서 예 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미중 무역 분쟁, 이제는 예. 분쟁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제는 조금 달래면서 미 증시가 조금 올라왔는데 오늘은 또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 또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 보니까 한 18 정도로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예. 그렇다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자, 큰 그림으로 보자고요. 예. 너무 우리가 작은 그림은 사실상 그 작은 그림은 어떤 우리가 뭐 예지적 능력, 그다음에 어떤 점술적 능력에 대한 네.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자면 네. 그건 곤란한 얘기고 네. 큰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난주에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네. 네. 공포를 매수하고 예. 탐욕을 매도하라.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공포 자리대, 즉 공포 자리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잘 매수를 하신다면 분명히 다시 상승의 구간이 올 것이다. 네. 자, 그 얘기 드렸었죠. 그럼 지난주까지 여러분 잘 공포를 잘 견디셨다면 이번 주에는 충분히 재미를 보셨겠죠. 자, 결국은 이 얘기는 큰 그림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정말 공포에서 이벤트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이벤트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벤트라고 하면 네. 뭐가 있을까요? 정말 이벤트, 빅 이벤트다. 이건 뭐가 있을까요? 싸움이죠. 분쟁, 네, 전쟁,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의 약간의 의견적 갈등에서의 자존심 싸움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네. 그죠? 중국도 질 수 없다. 미국이 우리 자존심을 건드렸다. 네. 미국은 중국 너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가 경제 강국이다. 너희들 관세 올리면 너희들 힘들어질 것이다. 서로 간의 자존심 싸움입니다. 요거는 사실상 세계 모든 국가들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죠? 그리고 그게 일어난다고 해서 세계 국가들이 다 수긍해주고 미국을 따라가고 중국을 따라갈 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양대 국가로 나눠서 뭐 3차 대전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건 빅 이벤트는 아니란 얘기고 해프닝 정도라고 봅시다. 해프닝 오브 컬처럴 갭.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네. 동양적 차이, 동양적에서 보면 저 사람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말 바꾸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네. 문화적 차이에서 본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프닝이죠. 컬처럴 갭. 즉 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해프닝에 불과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봐야 되고. 서양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트럼프가 이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던 게 트럼프는 어찌됐든 사업가다. 그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극적 타결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끌고 갈 것이다. 네. 사람들을 긴장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냐.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결국은 양국도 크게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이다.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죠? 재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재선에 또 성공도 해야 될 거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을 더 강화시켜서 그들과 결국은 한번 해보자 가는 끝까지 가는 빅 이벤트가 성립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보면 네. 지금 구간에서 공포가 나오면 언제든지 다시 매수 자리대고 또 하나 드린 얘기가 있죠. 네. 방망이 짧게 지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예. 크게 길게 지지 마시라고 방망이 짧게 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때는 어찌됐든 방망이를 조금 짧게 지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유효할지 모른다. 그런데 즉 큰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그러하실 필요가 없고 네. 뭐 통신 이슈 이런 것들은 큰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지만 어찌됐든 큰 이슈, 큰 그림을 보고 가는 종목이 아닌 단기성 종목을 보고 갔을 때는 조금은 끊어치는 전략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두 가지를 딱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빅 이벤트 아니다. 해프닝 오브 컬처럴 갭이다. 즉 해프닝에 불과할 뿐이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뭐냐? 방망이 시장이 좀 불안하다. 네, 네. 그럼 방망이 좀 짧게 한번 집어보고 단타 치겠다는 생각으로 안타 정도 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 보자. 이 관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뭐 이슈가 큰 그리고 앞으로 이슈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을 괜히 끊어치다 보면 수익을 허리에서 자르는 경우가 생길 수 네, 있으니 네. 그거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입니다. 그죠? 예, 네. 그거는 이제 각자의 종목들이 다르시니까 네, 네. 그 판단은 여러분들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죠. 그렇죠. 오늘 네. 우리 또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 네. 뭐 그렇게 아주 그렇게 막 속 시원한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오랜만에 좀 티나게 올라와 줬어요. 이거를 올라왔죠. 사실 오늘 예. 같은 장은 웬만한 종목군들은 다 3% 이상 네, 올라오는 네, 네.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웬만한 네. 종목은 3% 이상 다 올라오는 눈만 감고 찍어도 3%가 올라오는 그런 네.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만초선 겸수익이라고 네. 시장 덕을 봤다 이렇게 예, 보시면 예,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덕이었어요. 사실은 뭐 종목을 잘 집은 게 아니고 시장 덕들을 맞습니다. 많이 보셨을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시장 덕을 계속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네. 시장 덕을 계속 보긴 조금은 불안해 보입니다. 왜냐? 아직은. 예. 아직은 계속 이슈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네. 트럼프가 여기서 바로 내일 당장 네. 이렇게 앞을 보고 있다가 바로 뒤로 확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국가가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네. 중국 역시 마찬가지. 자존심 갑자기 오늘 내세웠다가 갑자기 자존심 확 굽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분간은 이슈 자체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나올 수는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전략보다는 네. 지금 이제 또 종목 장세가 나올 거고요. 예.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확 빠진다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 이미 시장 빠질 만큼 빠졌다가 반등이 왔어요. 그죠?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오늘 반등이 왔고, 네. 그죠? 반등이 왔는데 여기서 확 빠진다. 이거는 또 무리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약간의 어떤 느낌이 있으시죠, 앵커님도. 약간의 네, 해프닝으로 지금 약간 넘어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뭐 앵커님이 느끼실 정도면 시청자분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약간 이제 해프닝적으로 넘어가고 있다. 트럼프도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싹 돌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의 재선을 위해서. 네.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저는 뭐 여러분들이 현명한 전략을 충분히 세우실 수 있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저 공포 엄청 매수했거든요. 네. 좋았겠죠? 네. 네, 좋습니다. 공포 엄청 매수하면 좋습니다. 그 결국은 워렌 버핏의 명언이 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공포 매수하시고 탐욕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탐욕을 매도하고 공포를 매수하라라는 이야기까지 또 오늘도 이어서 해주셨고요.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부분들 생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응 전략들도 좀 구체적인 대응 전략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궁금한 점들 많이 생기실 때는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 전화 상담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로 들어볼 텐데요. 네. 오늘은 또 굉장히 유망한 회사에 직접 탐방을 다녀오셨다고요? 탐방이라기보다는 네. IR 행사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사실은 네. 투자 자문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저희가 이제 그 IR 행사를 참가를 하고 네. 앞으로 미래산업 중에 우리가 가장 전도 유망하게 보는 것이 무병장수입니다. 네. 그죠? 안티에이징 네, 네.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을 IR 행사를 또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그 IR 행사 내용이 저는 굉장히 유익하게 들렸고 앞으로 전도 유망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충분히 또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 동사에
네. 특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바이오적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안 나오냐? 그렇지도 않아요. 실적은 나옵니다. 네. 연간 매출 한 300억 정도를 하는 회사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PE 사업이라고 해서 비닐 사업부 쪽이 네, 있습니다. 네. 폴리에틸렌이라고 예. 하죠. 그 PE 사업 쪽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 사업 쪽들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잠깐 그 소개를 좀 드리면 네. 자, YOM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기업 IR을 다녀왔는데 네. 김해에 공장이 있어요. 예. 신공장도 이제 이미 건립을 했고. 네. 자, 가전제품 비싼 거 사시죠, 요새? 요즘이요? 예. 저는 그렇게 뭐 비싼 거는 사진 않고 약간 가성비를 좀 따지는 편인 것 같아요. 가성비. 예. 요새 근데 냉장고만 사도 한 네. 뭐 몇백만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똑똑 두든 녹녹 그거 있잖아요. 그거 좋더라고요. 몇백만 원 하고. 네. 사실은 이런 가전제품들이 많이 비싸지면서 네네. 포장이 비닐로 해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예, 스티로폴하고 예, 예. 비닐로 해갖고 오는데 이 비닐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혼합 비율에 따라서 비닐이 달라붙는 즉 정경쟁가 네, 네.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크린토피아의 비닐들을 보시면 네. 네, 그 세탁물 맡기면 세탁하는, 비닐 네. 따르 정경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이게 옷은 괜찮아요. 근데 가전제품이 이렇게 탁 달라붙으면 이게 변색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비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 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그 기술력이 있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지금 전량 LG의 비닐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LG전자에 전량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의 이제 아리스토크래프트라는 큰 세탁물 체인 네. 망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세탁용 비닐과 네. 세탁용 옷걸이를 공급하는데 전량 수출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 기술력에 있어서는 PE 사업 쪽 네. 기술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사실상 주가의 모멘텀, 즉 상승의 모멘텀은 조금 부족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바이오 회사하고 같이 좀 연동이 좀 됐습니다. 자, PE 사업 쪽을 맡고 있는 네. 염형규 대표님. 예. 이분이 요번에 이제 저희 서울경제TV에서 네. 인터뷰를 좀 했어요. 네, 그 인터뷰 내용 조금 들어보고 갈까요? 네, 그렇죠. 네, YOM의 염현규 대표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산 설비를 다 갖추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인 생산을 해서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전망은 작년 대비 한 30%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YOM의 염현규 대표이사 인터뷰 듣고 돌아왔습니다. 2019년 매출이 30% 이상 증가할 거다 이런 그렇죠. 내용의 이야기를 이미 해주셨네요. 신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30%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네. 신공장 자체도 지금 증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증설의 효과는 하반기부터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부 자체도 잘 되고 있는데 네. 여기 지금 새로운 공동대표가 한 분 계세요. 네네. 이분이 이제 카이스트 출신이고, 예, 그리고 서울대 교수도 하셨고요. 네. 하버드 교수도 하셨습니다. 김태국 박사님인데, 네. 이 김태국 대표님의 인터뷰도 있으니까요. 네. 이것도 한번 듣고 가보시죠. 이어서 바로 예, 들어볼까요? 네. 자, 공동대표 김태국 대표이사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암은 한국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크다란 원인입니다. 그리고 수명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암의 특성상 이 암에 걸릴 수 있는 빈도 또한 급격하게 증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항암제의 가장 크다란 문제점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부작용입니다. 머리털이 빠지고 어지럽고 면역이 전반적으로 억제되고 그리고 체중이 빠지고 근육도 빠지고 그리고 피로가 쌓이고 이와 같이 머리부터 발끝에 걸쳐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은 마치 노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쇠퇴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만성 대행성 질환, 장애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노화의 중심이 되는 원인이 되는 노화세포를 제거하면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암의 재발, 전이도 막습니다. 노화에 따른 여러 가지 만성 대행성 질환과 장애 또한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암제의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는 신약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와 같이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항암 안티에이징 신약을 개발함으로써 항암제의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려 합니다. 현재 상태는 동물에서 이러한 안티에이징 효능을 검증 마무리하는 단계고요. 이게 마무리되는 순간 저희들은 조만간 임상 이상에 진입하려 합니다. 곧 여러분께 임상 이상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부분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YOM 김태국 대표이사의 인터뷰도 함께 들어보고 돌아왔습니다. 예. 자,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이게 정말 개발된다면 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센세이션하죠. 예. 사실상. 근데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날도 IR 기업 설명회 때 굉장히 많은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고 갔고 네. 사실상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이제 기관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네. 사실은.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도 기관의 입장으로서 네. 앞으로 이 YOM의 안티에이징 신약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네. 아마 정말 이게 좀 현실 가능한가에 대한 약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네, 네. 사실상 이미 외국에서는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쪽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에서 진짜 유니트 테크놀로지라는 예, 회사에서 지금 굉장히 연구가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김태국 박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유니트 테크놀로지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자, 그거는 좀 쉽게 설명을 하자고요. 유니트 테크놀로지는 임상을 1상부터 해야 돼요. 네. 근데 왜 김태국 박사님은 지금 인터뷰에서도 보면 임상 2상에 바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예, 예. 임상 1상도 아닌데 무슨 2상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자, 이게 왜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설명을 그날 기업 설명회 때 쫙 하셨어요. 네. 근데 아마 자세히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부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 김태국 박사님의 이 스크리닝 기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기존의 약들, 즉 뭐 아스피린 드실 때도 있을 거고, 네. 타이레놀 드실 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기존의 약들에서 안티에이징 신약 물질만 스크리닝해서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건 이미 독성 테스트가 끝난 거잖아요. 사실상 효능 테스트에 대한 부분만 남아 있는 거지. 네, 네. 독성 테스트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거에서 뽑은 거니까.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임상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독성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동물 실험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한 자료 화면도 잠시 뒤에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동물 실험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동물 실험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병장수 시대를 꿈꾸면서 우리가 이거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원하는 거지. 그렇죠. 꼬장 하면서 오래 사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미모, 젊음, 그리고 탄력, 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늙고 싶은 거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미 저는 잃었습니다. 예, 그때 20대 때 탱탱함 이런 예. 것들 잃어버렸어요. 이미 저 멀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늦었지만 적어도 이 신약이 정말 본격화되면 네. 그런 우리가 이렇게 쫙 사람의 어떤 생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노인이 되면서 다시 허리가 꾹꾹증해서 줄어들죠. 근데 이게 이렇게 그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 자료 화면들을 PPT로 좀 준비된 게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PPT 자료 화면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김태국 박사님만큼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안티에이징이라나 안티디멘시아라든가 이런 제약 쪽엔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 치매, 노인성 치매 예. 제약, 노인성 치매에도 저는 관심이 되게 많아요. 사실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한 단백성 독성 물질에 대한 분해 네. 이런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것보다 또 더 흥미로운 게 생겼습니다. 네. 바로 안티에이징인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안티에이징 이렇게 하면 앵커님이 생각하시기에 기능성 화장품, 건강식품 네, 네. 이 정도만 생각하실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YM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는 노화 현상을 방지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 네. 뭐냐면 노화 자체를 질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적인 안티에이징 신약을 노화의 근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제거하겠다는 그 네. 신약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이 노화세포를 우리가 흔히 그거라고 하는데요. 노화세포가 축적이 되면 노화되고 질병에 이르고 결국은 사망에 들어가는 네.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노화의 리프로그래밍 이걸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절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죠. 네. 그죠? 네, 근데 자, 이 노화세포 이 부분 말고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리프로그래밍 안티에이징 신약. 그죠? 이걸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을 네, 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구글. 구글에 이미 타임즈지에서 캔 구글. 그죠? 네. 저기 나오죠. 데스라고 솔브 나오네요. 데스. 네. 그러니까 구글이 진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타임즈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봐보세요. 요 쥐가 있죠. 예, 예. 이 두더지입니다. 그죠? 네, 네. 벌거숭이 두더지입니다. 네. 이게 실제로 진짜 존재하는 동물이에요. 노화가 되지 않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발견할 수 있죠. 네. 두더지진데 노화가 되지 않는다. 예, 왜 노화가 안 될까요? 나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글쎄요, 왜 안 될까요? 햇빛을 안 빛을 안 보잖아. 봐서? 우리가 햇빛도 노화의 예, 예. 노화의 한 근원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햇빛, 스트레스. 네, 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활동들은 노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근원적인 그렇죠. 물질을 가지고 예. 있다. 근데 두더지진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햇빛을 안 보고 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수명대로 다 산다는 거예요. 안티에이징이 결국은 이 피부적인 부분에서 깨끗해진다, 젊어진다가 아니고 노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늙지 않는다라는 그 관점을 떠나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결국은 혁신적이잖아요. 네. 이건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하던 전부 안티에이징 그러면 화장품 생각하다가 그렇죠. 다른 이제 예, 예. 센세이션한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 김태국 박사님의 얘기는 생체 시계 발견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누가. 근데 그거를 노화세포가 되는 것을 리프로그래밍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밑에가 노화세포예요. 네, 위에가 네. 젊은 세포고. 네. 노화세포는 약간 좀비 세포의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예. 좀비가 뭡니까? 죽여도 다시 살아나죠. 네, 그죠? 네. 예, 노화는 죽여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변을 다 좀비화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화세포들이 엄청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걸 아예 막는 거죠. 네. 리프로그래밍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신물질에 대해서 지금 클리니컬 화장품사 등 국내 여러 기관들에서 안티에이징 화장품 그리고 네, 네. 암 만성 질환 치료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문을 계속 내고 계신다. 김태국 박사님이. 그래서 지금 특허를 또 앞두고 있어요. 특허를 앞두고 있어서 이게 특허 출원이 되면 진짜 네, 네. 현실 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밑에 G 이게
YOM에서 예. 이제 실험했던 실험지의 사진이에요. 네. 자, 지금 앵커님 쪽에 있는 쥐가 보면 예. 굉장히 늙은 쥐로 보이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쪽에 있는 쥐는 굉장히 젊은 네, 쥐로 네. 보이고요. 근데 두 쥐를 가만히 보면 확실히 노화된 쥐고 확실히 젊은 쥐다. 근데 나이가 같아요. 아, 이쪽은 노화에 대한 부분들을 리프로그래밍한 쥐고 이쪽은 지금 앵커님 쪽에 있는 쥐는 네. 리프로그래밍을 전혀 손대지 않은 쥐입니다. 어. 그러니까 눈 네. 쪽에 백내장이 있죠. 네, 네. 자, 털 빠지고 있죠. 그죠? 네. 다리 굽고 있습니다. 허리도 굽었죠. 네. 자, 퇴행성 질환, 그다음에 눈, 노화에서 다 나오는 것들, 탈모 다 나오는 네,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 쥐는 리프로그래밍 해놓으니까 안 늙었어요. 네. 털도 그대로고 눈도 말똥말똥해요. 예, 그죠? 그리고 다리도 곱습니다. 네. 심지어 허리도 꼿꼿해요. 자, 이게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만병통치약이냐? 그건 아니에요. 네, 네. 자, 똑같은 약을 먹습니다. 네. 똑같은 약이고 똑같은 효능이라는 약을 앵커님도 먹고 저도 먹어요. 네. 근데 효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인체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네. 그죠? 그래서 이 약도 아무리 좋은 약도 어떤 인체 효능의 부분에 있어서 평균화시키고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게 네, 네. 약들의 특성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신약 물질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물질은 탈모와 관계된 신약 물질이 있을 거고, 어떤 물질은 그러니까 이제 다리 퇴행성 골격과 관절염과 관련된, 예. 관계된 물질이 있을 거고. 그 이제 리프로그래밍을 해놓으니까 뼈를 한번 보세요. 쥐의 뼈를 보니까 리프로그래밍한 쥐는 뼈의 간격에 있어서 골다공증이 없습니다. 네. 굉장히 네. 촘촘하죠. 네. 그래서 와, 정말 이게 가능하다면 정말 이 회사에 진짜 투자가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예.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운동 궤적에 대한 부분인데 네. 왼쪽이 이제 노화된 쥐입니다. 예. 이쪽이 리프로그래밍 된 쥐고 노화된 쥐는 활동량이 거의 없어요. 네, 좀 제한적이네요. 예, 예. 움직임이. 자, 저도 안티디멘시아를 굉장히 오래 연구를 했으니까 네, 한번 네.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안티디멘시아가 치매인데 치매의 전조 증상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잘 몰라요. 모르죠? 예. 치매의 전조 증상은 걸음걸이에서 나옵니다. 걸음이 되게 느려져요. 걸음이 되게 그 모든 만병의 근원이 걸음걸이에서 어느 정도 예측은 돼요. 걸음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나이가 아직 안 드셨으니까 모르겠는데 네, 저 거의 걸음걸이 속도가요. 네. 옛날엔 뛰는 20, 30대는 뛰는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 못 따라가겠어요. 예. 예. 심지어는 앵커님 걸음걸이도 내가 못 따라가겠어요. 그만큼 노화됐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리고 그렇죠. 움직이기 싫습니다. 움직이기 싫어. 어디 멀리 가자 해도 좀 가라. 어디 가기가 싫어요. 노화됐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또 쥐도 똑같아요. 늙었으니까 움직이기 귀찮은 거예요. 네, 근데 네. 젊은 쥐는 굉장히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치매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만병, 노화 이런 것들의 근원은 걸음걸이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걸음걸이의 속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과 활동량이 다르다는 것, 그만큼 젊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과 노화가 진행돼서 모든 것이 귀찮다는 것으로 극명하게 나누어진다는 네, 것이죠. 네. 걸음걸이 늦어지는 날은 반드시 예. 내 걸음걸이가 옛날보다 많이 늦다 싶으면 반드시 병원을 좀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아직은 그럴 일이 없어요. 네, 네. 앵커님은. 지금은 굉장히 빠릅니다. 예. 네. 제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티에이징 신약 물질 노화세포를 리프로그래밍 하면 예. 인지장애, 치매, 파킨슨, 불안, 우울증, 탈모, 뭐 난청, 청력상실, 지방, 간질환
디스크 척추 통증,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효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뭐냐? 만병통치약이야? 그러게요. 이렇게 보면 거의 뭐야? 뭐 만병통치약이야? 그게 아니고요. 네. 그만큼 신약 물질들을 추출했을 때 다양한 곳에 효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고 네. 지금 김태국 박사님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예. 딱 두 가지 쪽에 신약 물질에 대한 임상 이상을 진행하겠다. 첫 번째가 아까 제 인터뷰에 잠깐 나왔죠. 네. 항암제 항암, 부작용. 네. 예. 항암제 부작용. 항암제가 굉장히 독성이 강하죠. 네, 네. 그러다 보니 머리가 빠지고, 예. 그죠? 쭈글쭈글해지고, 네. 그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네, 네. 그죠? 또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무기력해지고. 예. 그래서 그 항암제 부작용이 노화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노화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들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항암제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표명을 하셨던 거고. 네.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비만이에요. 네. 예. 비만이 모든 노화의 근원이다. 예, 그렇죠. 예. 비만이라는 건 뭘까요? 비만하려면 딱 한 예. 가지밖에 없잖아요. 과식. 아, 네. 많이 먹어야 비만하죠. 예, 예. 그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예, 이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물만 먹어도 절대 살 안 찝니다. 저는, 네, 맞아요. 숨만 쉬어도 살이 쪄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 예, 앵커님 잘 아실 거예요. 네. 물만 먹어서는 절대 살찌지 않습니다. 예, 근데 보통 여성분들이, 나는 물만 먹으면 살쪄. 참, 그거 어렸을 때나 듣는 참 헛소리죠. 예, 그러니까. 근데 네. 비만이 되면 그만큼 노화도 빨리 이루어져요, 사실은. 우리가 음식 먹고 늦게 야식 먹고 늦게 자잖아요. 네. 다음날 아침 어때요? 너무 불편해요. 피곤하죠? 네, 네. 노화 현상하고 똑같이 나오죠. 일어나기도 네, 힘들고 일어나기가 막 너무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예. 노화 현상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게 비만 역시 노화의 하나의 질병의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김태국 박사님이. 하나는 항암제 부작용에 대한, 하나는 비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던 거고 지금 유니트 테크놀로지 얘기가 지금 밑에 나오는데 네. 이 유니트 테크놀로지가 어떤 부분 때문에 굉장히 미국에서 브레이킹 뉴스까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자, 이거예요. 이분이 폐선 미화증을 앓는 70세 환자였습니다. 약 복용 후에 6분 네. 안에 21m를 더 걸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손을 대니까 지팡이를 던지고 걸었다. 네, 얘기가 네.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전부 다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지금 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와, 미국은 벌써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거보다 비슷하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김태국 박사님의 스크리닝 기술이 있다는 거죠. 이미 독성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즉 임상 2상, 3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자, 이분이 뛰었다잖아요. 지금 뛰었다잖아. 그죠? 걸음걸이가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속도. 폐섬유증 환자가 뛰었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센세이션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굉장히 여기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금액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안티에이징의 명확한 기술력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듣는 내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음표는 듭니다. 네. 과연 진짜 될까? 그러게요. 예. 가장 큰 궁금증인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어렸을 때 전화기야 들고 다닌다고 얘기해라. 이런 얘기 했었죠. 예, 그렇죠. 야, 상상도 못했죠. 예. 현실 가능한 얘기를 좀 해라. 전화기를 막 들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세상이 왔죠. 네. 이 연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김태구 박사님 이쪽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 업적이 있고, 네. 논문을 발표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네. 저희가 확실히 많은 것들을 지금 알아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미래 산업의 섹터다. 네. 미래 산업 섹터에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조금 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현재 미국이 중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지만 또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중국만이 아닙니다. 유럽과도 갈등을 선포를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관한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주가가요, 12%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독일이 유럽 경제의 성장이자 또 엔진인 만큼 모두가 유럽 EU 국가들이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금요일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나온 속보입니다. 이제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서 6개월 뒤에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겪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좀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양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좀 유럽에는 좋은 소식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계속해서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제가 방금 든 생각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네. 김태국 박사님의 이 안티에이징 신약을 먹고 좀 네. 노화가 좀 제거돼서 예, 조금 젊은 트럼프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듭니다. 너무 트럼프 대통령 뭐 인상도 그렇고요. 네. 저 정말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욕심 들어들어. 예. 욕심 너무 많아요. 네. 예. 정말 욕심 들어들어 이 정도로 예. 많습니다. 예. 자, 과욕이 불러오는 것들은 결국은 재앙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가 재앙까지 가는 정도의 어리석은 사업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증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을 만큼 저는 이 이벤트가 빅 이벤트가 아닌 네. 해프닝 정도로 끝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네. 그게 이제 제 얘기 시장에 대한 얘기고 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김태국 박사님의 안티에이징 신약을 좀 먹어봤으면 싶다. 예, 그래야 네. 생각이 좀 스마트해지지 않겠느냐. 네, 예,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스몰 캡에서 미래 가치를 찾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성장한 기업들 예. 여기서 과연 우리가 먹을 거리가 많이 있겠느냐를 늘 고심을 하거든요. 네. 스몰캡은요, 성장 가능성만 높다면 그 위에 한계치는 저는 열려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앞서 얘기 드린 오이솔루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때 저희가 한참 서울경제TV에서 설명드렸을 당시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냥 쪼매난 통신 부품 하나 만드는 회사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오이솔루션 광풍이 불고 있고 예. 오이솔루션이 처음에 우리가 그때 그렇죠. 서울경제TV 약 한 3년 전 조금 전쯤이네요. 그때 설명드렸을 때 오일 솔루션을 들고 나오니까 어떤 시청자분이 네. 그랬어요. 오일을 솔루션 한다고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참 웃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그죠? 그 정도로 참 보잘것없는 회사였고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드디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몰 캡은 위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성장 가능성만 있으면 위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기업이라고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없느냐는 얘기죠.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관점에서 보시는 얘기입니다. 스몰 캡도 잘만 투자를 하시면 결국은 투자의 가치는요. 결국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죠? 돈을 그렇죠. 버는 거잖아요. 그 돈을
우리가 어떤 위험에 너무 위험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예전 얘기 아니고 어떤 미래의 가치를 투자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이 설사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 탓은 아닙니다. 네. 시장이 잘못된 거고 예, 국가의 정책이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YOM 기업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혹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뭐 네, 계속 네, 네. 이런 스몰캡의 좀 성장 네. 가능성이 있는 종목분들을 여러분들께 발굴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예 의원님과는 이 자리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센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들 생기시면요.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풍성한 소식으로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